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이 시각 해외선물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고민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시라면 채팅방을 더욱더 활용 가능한데요.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남겨줄 수 있는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은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구가 12시 막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금 12시 2분 2초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고 개장과 동시에 지수 선물 쪽에서는 좀 빠르게 반등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는 2722.75포인트로 0.21%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785포인트까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6,784.75포인트로 0.08%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가격대가 조금 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3655달러까지 내려가면서 0.55%의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1,340달러 회복과 동시에 초반대 가격 유지가 되고 있죠. 1,343.1달러로 0.43%의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다시 1% 넘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이 오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우위 있다라고 좀 분석해 주셨는데 61.71달러로 다시 눌리면서 1%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일단 15%까지 올라가네요. 11,535달러까지 반등하면서 현재 구간 11,535달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5.12%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현선물 쪽에서 비트코인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선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또 이제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간 시각 속에서 종목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크루드오일도 역시 1% 넘는 하락폭으로 다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앞서서 세 번째 이슈까지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 네 번째 이슈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 시세 살펴드렸을 때 1,340달러 회복과 동시에 초반대 가격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골드의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1,342.7달러 선으로 0.46% 약보합권입니다.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의 통화정책 방향성 발언을 앞두고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드 역시나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올 다운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됐는데요. 자, 지금 앞서서 유로, 골드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같은 흐름으로 다운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한 뷰는 뭐 앞서서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 뭐 김경희 PD가 또 함께 점검을 해주셨는데 골드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네. 지금 앞서 유로 타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반등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골드는 그만큼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일 연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외신에서는 지금 반등의 이유를 지난주에 좀 하락을 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 달러 상승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역시나 이런 미국의 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을 하더라도 그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 많은 전문가들은 내일 우선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와 골드에 대한 중요한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인상을 하느냐 또 몇 번이나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난 FOMC가 좀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는 도중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금리 인상 전망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흔들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확인하면은 이제 그런 뭐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골드 향방에 대해서는 로이터 쪽에서 기술적 분석가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1338선에서 지지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의 지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다음 지지선은 1326달러 선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부분, 뭐 앞서서 유로에 대해서도 함께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골드 뭐 같은 의견이 좀 통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에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들어볼까요? 네, 뭐 유로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네. 입장인데요. 일단 달러의 추가 상승세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왜냐하면 의사록에서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든 간에 어느 정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살짝만 매파적인 의견만 살짝 드러내도 그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냐에 대한 이제 이 문제겠죠.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하기 좀 힘들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여건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살짝 조정 주고 그러면 올라가 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왜냐면 달러가 계속 약할 거기 때문에 골드가 지금 잠깐 조정 보여주고 가느냐. 이 부분은 약간 좀 동의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골드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전에 이제 계산 방식으로 따졌을 때 달러와 골드 이렇게 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리고 유로화는 약간 반대 의견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사실 달러하고 약간 1차적인 상관관계라고 따지면 유로화가 좀 더 강하거든요. 달러 골드보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상방 추세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달러는 하방 추세로 이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소폭 반등하다가 나중에 갈 가능성은 높은데 다만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그럼 추세적으로 하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투자 자금 자체가 이제 분산을 골드에 집중하지 않는다. 골드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례로 따지면 비트코인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네. 있던 부분이 이제 자금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주 특별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지금 고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좀 밀려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아까 얘기 주신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그 라인 말고도 추가적으로 1315.7까지도 한번 밀릴 가능성은 있다. 여기까지 한번 찍어줘야지 그 다음 방향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돈의 흐름 자체가 다시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은 달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소폭 더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봤을 때도 그 골드의 가격이 이제 이제 여기서 반등 나와서 다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시황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앞서서 저희가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좀 살펴드렸듯이 뭐 다른 종목들의 좀 많은 연관이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드에 대한 유동성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일단 달러에 대한 방향성과 이번 주 안에 의원들의 발언 안에서도 함께 좀 연관 지어서 설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1340달러 다시 회복하고 있는 오늘장 속에서 지금 또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좀 장기적으로 가격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맞선이 어떻게 좀 설명을 도와주실까요? 자, 지금 먼저 보면은 지금 아시아장에서 지금 골드의 경우에도 조금 하락세를 강하게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은 했었지만요. 제가 아까 전에 유로 FX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한 추세가 나오려면은 다시 한번 큰 눌림이 없는 한 눌림 없는 추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다 지금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실 오늘 저는 움직임 자체를 1335라인까지, 그리고 1335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은 1330라인까지도 좀 강한 하락세를 좀 흐름을 일단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움직임 자체가 평균적으로 골드의 경우에는 120에서 140틱 정도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140 이후부터는 180에서 200 구간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50 라인이 오늘 당일 고점이라면은 200틱 정도 빠진다 했을 때는 1330 라인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또한 지금 어제 미국 재화 휴장 이후에 다시 한번 개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눌림 이후에 중심선 부분은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안착을 못 시켰죠. 좌측 차트를 보시면 안착을 못 시키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올라왔었을 때 1343.2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20선 부근에서 음봉 2개 정도 보이시면 매도 대응으로 일단 당일 저점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매도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30분봉 차트로 이제 조금 큰 추세를 보자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따라서 1370 라인대를 일단은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꺾이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인에서 일단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일단 확인할 부분이 보이는데, 일단 아래쪽으로는 1321 라인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는 아까 전에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1317 라인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겠으나,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움직임 자체는 좀 크게 봤을 때는 그만큼 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를 좀 더 크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321 라인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눌림을 좀 준 이후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으면 그때 한번 상승의 여력이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는 일단 아래서 확인을,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아래 좀 상방과 하방에 대한 가격대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1370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하방 쪽으로는 일단 1321달러 선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가격대를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긴 호흡과 그리고 대의 관점에 대한 부분도 잘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전략을 또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지금 12시 13분 지나가면서 지금 앞서서 저희가 시세 살펴드렸는데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일단 S&P와 나스닥 지수 확인합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또 현재 구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725.75포인트로 0.10%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6,800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6,801.75포인트, 6,800포인트 전후로 좀 공방을 벌이면서 0.30%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보시죠. 유로FX도 뭐 움직임이 좀 적어진 상황인데 1.23675달러로 이전의 가격대가 좀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 다시 보시죠. 1341달러까지 다시 좀 내려오면서 0.52%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61달러 중후반 가격대 지켜가고 있는데 1% 넘는 하락폭입니다. 61.6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도 살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유튜브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는 TV로 시청하시면서 문자로 접수도 많이 주신 상황입니다. 오늘 날씨짚어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상담을 좀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상담 내용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문자로 주신 의견인데요. 끝자리 744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두박은 분명히 오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라고 일단 농산물 파트가 좀 오랜만에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대두박에 대해서 현재 시장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저희 가격대 살펴볼게요. 대두박이니까 지금 소이빈 오일인가요? 네, 함께 보시죠. 지금 가격대가 381.3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가격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두박이고요. 자, 지금 대두박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이 오르는 이유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오른다면은 매수로 좀 쫓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소이빈 밀이죠. 네, 미리 대두박이죠. 네, 지금 미리 대두박인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오일 기본적으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번 추세를 타면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수요 이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그동안 계속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풍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하고 같이 볼만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곡식을 많이 먹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죠. 고기를 많이 먹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고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캐틀 그러니까 소나 이쪽 가격은 좀 많이 잠잠해진 상태예요. 잠잠해진 상태에서 지금 곡물 쪽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요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오르려면은 수요 이슈 아니면 공급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공급 쪽 문제 생기는 이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이제 날씨 영향을 많이 둘 수 있겠죠. 날씨 영향을 많이 둘 수 있는데 사실상 날씨는 그렇게 많이 라니냐나 이런 게 좀 많이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한테 수요 쪽 이슈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럼 상황에서 현재 지금 반등하고 있고 반등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포지션을 보는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전고점 부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388.4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일단 돌파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슈를 제가 그 사이에 지금 막 찾고 있었거든요. 저도 반등 전고점 돌파했을 때까지는 제가 내용을 봤었는데 그 뒤로 반등을 보지 않아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슈를 지금 이슈 이쪽 부분 많이 제가 체크를 못 해보았어가지고 그럼요. 일단 가격대는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전고점은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388.4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81.5까지 오늘 1.98%, 2% 가까운 상승세고요.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388까지도 상방 쪽으로 열려있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상승 흐름의 좀 이유가 궁금하신 것도 앞으로 더 매수 쪽으로 가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셔서 좀 이유가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마스터님 이 부분에서 매수적인 접근이 가능한 유효한 가격대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60분봉 차트를 좀 켰는데요. 좌측에는 120틱이고 우측에는 60분봉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제가 30분봉으로 일단은 조금 데이 트레이딩 아닌 조금 오버하시면서 좀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30분봉을 활용하는데 지금 60분봉을 킨 이유는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 여력이 일단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전고점 부분이나 어디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좀 더 크게 확인하기 위해서 60분봉을 일단은 확인하였는데 이제 30분봉에도 60분봉에도 보면은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타면서 20선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20선 자체랑 지금 오늘 당일 시가 라인 부분이랑 일단은 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좀 강한 지지 라인 역할을 할 것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 조금 매수뷰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움직임 자체는 지금 평균적인 어제보다도 네,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0.1단이랑 한 틱씩 움직이는데 지금 한 75틱 정도 움직임을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는 오늘도 네, 평균적으로 한 30-40틱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 20선 위로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20선 위에서 일단 양봉 2개 확인되시는 매수 대응을 또는 공격적으로는 지금 매수 그리고 손절가는 한 시가 라인 정도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매수적인 관점이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 속에서 현재 구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소이빈 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순간 2% 넘네요,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오히려 시장 가격 자체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세이프가드나 이런 걸 조치하면서 무역 분쟁 발생하고 나니까 중국이 대응했던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러면 대두 수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어떤 얘기냐면 대두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네. 이제 대두 가격도 지금 반등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대두를 돼지고기 사료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돼지들 사료, 양돈농가의 사료로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이 수입을 하고 전 세계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수입국이자 돼지고기 최대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수입을 줄이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인데 이 공언한 상태면은 그럼 미국에서 가격이 맞아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움직임은 반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내용 이슈들로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 쪽도 공급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많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 투기적 포지션이 몰렸을 때거든요. 나머지 하나 이유는 투기적 포지션들, 순매수 투기적 포지션들이 몰려가지고 가격을 올려가고 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유로존하고 중국하고 사실상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태양광 관련했던 부분인데 이 태양광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로존하고 중국하고 연합하면서 대응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약간 백기를 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용해서 그건 이제 최근 일이거든요. 바로 네. 최근 일주일에 벌어진 일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랐다. 이거 가지고는 좀 이 정도 상승세를 좀 표현하기 힘들지 않나.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보면은 투기적 포지션에 몰린 게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투기적인 포인트까지 함께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농산물 대두 박이 현재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두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시니까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로 주신 의견입니다. 네, 역시나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끝자리 0607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런 질문 좀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 같아요. 초보가 해외 선물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선물에 좀 유입이 되셨고, 그 안에서 좀 기초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초보가 해외 선물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두 분께서, 그리고 특히나 마스터님께서는 또 이런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시청자분들. 네.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먼저 매매부터 하는 게 맞다. 왜냐, 확실하게 이제 투자는 깨지면서 배우는 거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 또는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차트를 조금 공부하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20대 시청자분이 이제 20대인지 이제 나이대를 잘 모르지만은
네, 투자금 자체가 그렇게 크게 큰 자금이 아닌 적은 소액으로 일단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저는 일단 사실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공부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제 차트를 보시면 그냥 깔끔할 겁니다. 여러 보조지표 활용하지 않고 네. 주요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항상 이제 차트를 봤기 때문에 당일 고가, 시가, 저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보면서 당일 진폭을 항상 체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많은 걸 일단은 공부하시지 마시고 항상 당일 움직임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2, 3일 또는 일주일 또는 장기 포지션으로 최대 뭐 2, 3개월까지도 이제 월물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최대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은 네. 한 3개월까지도 투자가 가능하지만은 일단 데이 트레이딩에서 짧게 청산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서 조금 더 큰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당일 고가하고 저가 그리고 당일 시작가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었었는지 이 부분만 계속 일기처럼만 기록해 두셔도 어떠한 공부보다도 충분하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적어두시다 보면은 평균적인 가격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생방송 중에 지금 해외 선물 신세계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 10번 정도 출연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한 80% 이상의 오일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0틱 얘기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골드의 경우에는 120에서 140틱 이러한 식으로 일단 의견을 드리는 것도 통계치에서 분명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난 시간 흘러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 계속 저도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변경이 돼버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네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폭락이라든지 조금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이러한 중요 통계는 이제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리한 대응보다도 그냥 흐름대로 이평선 위주로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네. 좀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장을 매일같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말씀을 해주셨듯이 조금 포괄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아주 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매일같이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관찰하는 것이 먼저 좀 우선일 것 같은데요. 김정자 해설위님은 뭐 좀 오래되셨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분에게 어떤 말씀 가장 해주고 싶으실까요? 아까 대두박을 얘기드릴게요. 네. 자, 대두박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찾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나왔던 얘기는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좀 이렇게 좀 반응이 안 왔거든요, 그동안. 반응이 안 왔다가 이제 반응이 오는 게 좀 신기한데. 즉, 해외 선물 하실 때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적인 면을 좀 챙기시되 이 시황적인 면이 사실상 바로 차트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대두박처럼 좀 지나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니냐가 남미 지역에 한 2년째 오고 있어요. 2년째 오고 있는데 내내 반응 없다가 아르헨티나 수확량이 나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19년 만에 최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두박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콩 관련해서 이 대두박 수확의 한 40% 이상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뭐 1위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죠. 특히 수요와 공급. 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상품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농산물 쪽 섹터를 가면 이렇게 약간 좀 각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약간 다릅니다. 다른 농산물은 약간 어느 정도 좀 우리하고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괴리감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공부하기 쉬운 지수,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주식 투자는 해보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해보셨으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아주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증시가 폭락할 때 우리가 증시 폭락에 대해서 뭔가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잖아요. 갑자기 다시 한번 국내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꺼내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공매도 개인 투자자 못 칩니다. 공매도 못 치게 돼 있죠. 얼마나 불합리한 시장입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다 공매도 칠 수 있는데 왜 개인은 못 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해외 선물은 해지 용도라기보다는 이럴 때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좀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락을 방어하는 용도로 어느 정도 해외 선물의 지수나 최근에 김용훈 PD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오일과의 지수의 상관관계를 얘기해서 오일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지수 방어하는 목적으로 간다면요. 왜냐하면 해외 선물은 롱숏, 그러니까 위아래 투자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고
주식계에서 전체 자산의, 예를 들어 투자 자산의 한 100%다 그러면 제가 항상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50% 국내 주식, 그 다음에 30%, 20%에서 30%는 해외 선물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한 10%는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나쁘지 않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한 20에서 30%라고 얘기 드리지만 그래도 한 해외 선물, 해외 주식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을 한 10%, 15% 정도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 500에서 1000 정도 그 정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500에서 1000 정도 투자할 만한 상품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위 사이즈를 한 최소한 2000 정도 잡으시고 한번 해보시는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2000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그걸 좀 하락 방어 용도로 쓰시면은 증시가 폭락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걸로 내가 국내 주식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 손실난 걸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빅스 같은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정말 좀 큰. 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던 것도 있거든요. 물론 빅스 인버스, 그러니까 하락하는 상품이 하락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데 하락을 많이 할수록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빅스를 인버스 한번 뒤집는 거죠. 그렇죠. 네, 하락하면 손실이 나는 이제 또 빅스 인버스 같은 상품 물론 위험합니다. 지난 한 일주일 만에 아예 펀드가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락 방어 용도로 어느 정도 쓰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선물이 아주 중요한 용도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평창올림픽 출전한 선수들만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저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도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외화벌이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방어 용도로 이럴 때 수익이 짝짝 나주시면 그거야말로 애국입니다. 애국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선물의 국가대표가 되시기를 저는 기원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말씀을 이렇게 큰 패러다임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외 선물의 뭐 장점도 얘기해 주셨고 특성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네, 그럼요. 모든 뭐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유연성도 같이 동반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그런 의견까지 참고를 해주셨고 시청자분께서 추가적으로 일단 주 거래 종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일과 호주 달러, 유로 FX를 지금 초보자신데 좀 주 거래 종목이라고 하시는데 아닌 것 같네요. 네. 오일보다는 저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지수 상품, 미국 지수 상품을 섞어서 해보시는 게 처음에 어떤가. 지수 상품을. 네,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거기서 좀 적응되시면 좀 나중에 해외 선물의 꽃이라고 불리는 오일로 가보시는 건 어떤가. 네. 그럼 마스터님 지금 주거래 종목을 좀 확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해설위원님이 지수 선물 상품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이거와 의견은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 지수 선물 상품은 좀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약간 추세가 한번 나와버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선물의 경우는 매수 아닌 매도인데 이제 방향을 좀 잘 타기만 하다 보면 좀 손쉽게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 선물 투자 자체가 초보이신 분들은 사실 이게 손절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실일 때 과감하게 또 잘라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억지로 이제 또 끌다 보면 이게 약간의 손실로서 마무리 질 수 있는 부분을 또 큰 손실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변동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통계적으로 나오는 아까 이제 해외 상품의 이제 꽃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크루드 오일은 또 증거금도 좀 저렴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로 또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이러한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로 FX하고 크루드 오일을 조금 주 종목으로 이제 하신다고 했었을 때는요. 유로 FX의 경우는 사실 이평선 자체가 좀 많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 차트보다는 좀 틱봉 차트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일의 경우에는요, 꼭 전일 움직임 있잖아요. 전일 움직임 좀 전일 저가, 전일 고가 부근에서 좀 강한 지지나 저항을 받기 때문에요. 꼭 전일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주 달러 얘기 드리면 호주 달러는 참고용으로 매매보다는 지표 참고용으로 좀 써보시는 거.
그런 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통화 상품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또 분석을 하는데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종목으로 호주 달러 저희가 또 방송 안에서도 다뤄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 두 분께서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분들께 그리고 초보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좋은 내용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접수해 주신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9201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오늘 지수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저희가 시세 살펴드렸을 때 S&P는 여전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만 오르는데 왜 그런 거죠? 포지션 전략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좀 지수에 대해서 좀 방향성과 그리고 가격도 살펴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S&P 500 지수는 2720포인트로 0.32% 하락폭을 좀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초반에 상승폭보다는 좀 밀렸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6786.50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나스닥 포지션 전략이 있을까요, 마스터님 지금? 네. 어떤가요? 네, 지금 S&P랑 이제 일단은 다른 이유거리를 제가 지금 순간 이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S&P랑 나스닥은 거의 평균적으로 같이 움직임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S&P보다는 나스닥이 좀 변동성 자체가 좀 큽니다. 맞습니다. 상승을 보였을 때 S&P라는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는 나스닥이 먼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지금 시가 라인 걸리면서 지금 빠지는 부분은 같이 하락할 때는 다시 한번 고점으로부터 지금 하락하는 모습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S&P보다는 나스닥을 보았을 때는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가 라인 자체를 다시 한번 안착을 한다면 매수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S&P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심선 부분이 2721.75 라인 자체를 좀 올라타야지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땐 지금 의견 자체가 나스닥은 조금 시가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은 S&P는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차라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서 매도세를 보였었을 때 S&P하고 같이 같은 방향일 때 조금 같이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P와 나스닥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 시가 부분에 대해서 좀 무너졌을 때 부분도 함께 말씀해 드렸는데 해설위원님은 현재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매매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스터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이고요. 다만 나스닥이 좀 강한 이유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월마트 쪽 실적이 안 좋은 게 좀 제가 S&P나 이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반면에 나스닥도 사실 퀄컴이 지금 반도체 아니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 인수하는 그 가액을 올리면서 좀 퀄컴도 좀 주가는 안 좋거든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좀 좋지 않나요? 현재 주가 흐름이. 그것 때문에 좀 나스닥이 좀 버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 부분은 그쪽에서 한번 포인트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내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기업의 실적과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자, 나스닥 현재 부분에서 지금 뭐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변동성이 그 상승폭 안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문자로 사연이 많이 좀 도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는 마스터님이 실시간으로 너무 답변을 잘해주고 계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튜브로도 저희가 질문 남겨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인 날씨바 마스터님이 직접 확인하고 또 질문 답변 남겨드리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다음 문제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301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자, 엔화는 어떤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제장에는 저희 시청자분이 5계약을 엔화에 대해서 좀 매도로 들고 계시다라는 질문을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의 엔화는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어제장과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9,350.5선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0.51% 빠진 가격대입니다. 어제장에 9,400선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미끄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일봉상으로는 지금 저가 좀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저가는 9,327선이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9,35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엔화가 어떠한지 뭐 이렇게 문자
드린 이유는 또 이 안에서 전략이 어떠한지 그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엔화 지금 고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네. 여기서 좀 매도적인 뷰가 유효할까요? 아니면은 뭐 매수적인 뷰 접근 가능한 가격대 어떨까요? 네. 사실 지금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네, 지금은 현재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네. 살짝 한번 강하게 하락세를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만요. 지금 0.935 라인대를 쉽게 지금 못 올라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지금 올라탄 데서는 0.936 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30분봉까지 확인했을 때 매도뷰가 조금 더 유리하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0.936 라인대를 안착시켜버리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0.939 라인대까지는 이제 매수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0.936 이전까지는 계속 매도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엔에 대해서 옌 같이 봐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네. 좀 얘기 드리자면 네네. 뭐 엔 잘 올랐죠. 올랐는데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엔이 잘 올랐는데 네. 최근에 엔화의 절상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지금 전 세계 최근 한 달간의 전 세계 그 달러 대비 절상 속도로 봤을 때는 러시아 루블화 이후 그 다음 두 번째거든요. 엔화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왜 꺾였냐면 구로다 총재가 연임되면서 연임안이 제출됐다고 합니다. 전임안 제출되면서 양적 완화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엔화가 지금 소폭 다시 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으로 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N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마스터님 좀 뭐 네, 같이 봐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호가를 네네. 지금 잘못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일단 9,300 지금 아까 전에 0점을 했는데 네. 9,300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수점 자리를 제가 지금 개인 차트에 지금 살짝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전에 9,350 지금 4라인 때 일단 갱신하지 못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9,360 라인 때 갱신 전까지는 계속 매도뷰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60 라인대로 안착을 시켰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80 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대추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전저점 라인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9,380 라인까지도 이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 라인 때는 또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러한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분석해드린 큰 틀은 같고요. 지금 가격대가 다르게 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벌써 시간이 12시 4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 가격대를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면서 짚어드리는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자리 3997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지금 V스톡스는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VSTOXX 이거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좀 약간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요.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위원님. 네. 유로 관련 스톡스가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많이 없네요.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많이 움직였네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빅스와 연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가 지금 빅스의 V로 보여지고요. 스톡스라고 하면은 유로 스톡스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로의 그 스톡스, 그러니까 유로 스톡스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유로존 전체 지수거든요. 전체 지수인데,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지수가 많이 밀렸을 때 반대로 오르는, 그러니까 빅스니까 이제 변동성 지표다 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급등했다가 다시 시장이 반등하면서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상품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상품을 공부하고 계시네요. 예, 저도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V스톡스에 대해서 여전히 변동성 지수로 좀 같은 흐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함께 차트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 김경영 PD, 이 V스톡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 줄임말이라고 하는 이걸 좀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외신에서는 지금 뭐 유로존스 볼라틸리티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유로 쪽의 스탁스 50 인덱스에서의 이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거의 뭐 7개월 내 그 최저치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역시 앞서서 빅스 지수에 대해서 변동성 하면서 수익 낼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유로존의 이제 그 범유럽 지수를 이제 스톡스라고 하는데 그 스톡스에 대해서 이제 V가 붙으면 대부분 이제 변동성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빅스라는 지수도 빅스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인덱스이기 때문에 빅스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V가 붙으면 저거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합니다. 특히 이제 ETF 상품들도 V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보통 지수의 흐름의 반대구나. 인버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빅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V가 앞에 붙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소가 올라갈 때는 계단을 밟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고문 내려갈 때 창문 열고 뛰어내려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변동성은 아주 작게 됩니다. 그래서 작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황소가 올라가는 걸 뜻하고 곰이 내려가는 걸 뜻하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떨어질 때는 폭락을 해요. 그럼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자체가 측정하는 지수가 주로 폭락을 할 때, 시장이 무너질 때 이게 상승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도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V스톡스 저는 사실 제가 좀 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상품 자체는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틱당 가치가 약 5달러로 0.05 단위로 움직이는데 하루 진폭 자체를 보다 보니 아직까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나와줘야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변동성이 나와야지 조금 더 쉽게 그 추세 방향을 잡으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래쪽 시가 라인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쪽 라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매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적인 관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12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시세 같이 좀 연동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날씨체크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정말 사실 화면이 안 보이실 때도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 그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기가 정말 바쁘셨거든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다 보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항상 진입했을 때 좀 수익이 나야지 조금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또 밤을 또 편안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사실 조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종목들을 또 공부하신다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들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앞서서 추천할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종목 소개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번에는 준비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성실하게 저희 신세계에 함께 해주셨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김경영 PD 오늘 마지막에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새로운 V스톡스라는 개념 또 알아가게 돼서 참 알찬 시간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상품과 연계된 이
이 암호화폐죠. 페트로의 프리세일을 오늘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 부분 지금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트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 가스 그리고 골드와 다이아몬드와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카타르, 뭐 터키 그리고 다른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 이 페트로에 좀 투자를 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의 지금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여질 만큼 하이퍼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지금 국가 고유의 암호화폐를 또 런칭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좀 선구자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각국의 고유 화폐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님 어떠셨어요? 예, 지금 페트로도 얘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페트로 하니까 원래 엔딩 멘트로 제가 딴 거 생각했는데 바로 바꾸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이 그램이라는 암호화폐를 ICO를 했죠. 네, 지금 뭐 중박에서 대박 사이 난 걸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데 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이 가상화폐 시장이 결코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른 3의 세계, 제3의 세계로 아마 남아서 어느 정도 좀 투자의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시장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분들과 정말 알차게 신세계 2시간 동안 꾸려갔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투자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시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코드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대응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